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합격의 기쁨을 함께 하겠습니다. 2016 수능 특강의 저는 주혜연입니다. 올해의 그 트렌드 키워드 중에 하나가 햄릿 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어떤 인터넷 게시판을 보니까 어떤 학생이 자기 옷 사진을 2개를 올려놓고 제가 오늘 친구랑 놀러 가려고 하는데 이 옷이 예쁠까요? 이 옷이 예쁠까요? 골라주세요. 이런 글도 봤고요. 또 수험생들은 많은 경우에 제가 지금 A 강의를 듣고 있는데 친구가 B도 좋다고 해서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지금 A 교재를 공부하고 있는데 친구는 B를 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선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선택에 왜 그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어떤 선택이든 여러분이 내렸으면 그 선택을 최고의 결정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좋은 선택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자기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노력을 하는 부분은 생략하고요. 정말 갈대처럼 끊임없이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우직하게 여러분이 내린 결정을 최고의 결정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교재 2강에 있는 주제 추론을 함께 할 겁니다. 자, 주제 추론은요, 우리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거예요. 글에 있어서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목적 추론에서도 이미 첫 문장을 읽고 핵심 소재를 찾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역시 같은 요령으로 지문에 접근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 문장 한 문장을 다 해석하진 못했다 하더라도 글의 논리 전개를 읽을 줄 안다면 분명하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글이 어떤 논리로 전개되는지 글의 논리 구조를 읽는 연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가 볼 텐데 여러분 교재에는 이제 게이트웨이라는 기출문제가 먼저 들어가 있죠. 기출문제는 여러분 해설 강의나 기출 플러스 통해서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1번 문항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To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에게요. 그 텔레비전이라는 것은 just flickering wallpaper. 여러분 flickering이라고 하면 이렇게 깜빡이는 이란 뜻이에요. 그냥 깜빡이는 벽지에 불과해요. 또 moving pictures, 움직이는 사진, 활동 사진에 불과합니다. In the corner of the room, 방 구석에 있는 그런 활동 사진에 불과해요. 자, 아직 뭐 주제가 뭔지까지 알 길은 없으나 일단 소재는 확실히 잡았어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TV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As a medium이니까 어떤 그 매체로서요. 텔레비전이라는 것은 is extremely easy. 굉장히 쉽죠. 뭐 하기가 쉽습니까? To watch. 보기가 쉬워요. without이니까 뭐 없이죠. 뭐 없이요. apparently. 명백하게 requiring a great deal of effort from the viewer. 시청자로부터의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것 없이. 다시 말해서 시청자가 크게 노력을 하고 막 머리를 쓰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소재는 TV고 TV가 지금 어떻다라는 이야기 한 거예요? TV는 그냥 편하게 보면 되잖아요. 참 보기에 편하잖아요. 쉽잖아요. 라는 이야기 한 거고요. 자, 해석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매체로서의 TV라는 것은요. 시청하기가 아주 쉽죠. 그 시청자가 많은 노력, 시청자로부터의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However, 그러나 TV 시청 참 편하더라, 쉽다란 이야기를 하려는 글이 아니네요. 자, 그러나 라는 연결사를 중심으로 지금 글의 흐름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While it is easy to watch. 여러분, 이때 while은 반면에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TV를 시청하는 것, 이것이 쉬운 반면에 it is hard, 이건 어려워요. 뭐 하는 게 어려워요? To write analytically about it. 그 TV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글을 쓰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 그럼 필자가 하려는 말은 TV 보는 거 쉽던데요? 아니면 TV에 대해 분석적으로 글 쓰기가 어렵던데요? 그렇죠. TV에 대해 분석적으로 글을 쓰는 것은 힘들다.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거네요. 자, 저는 여기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뒤로 쭉 내려갔어요. 자, 그랬더니 맨 마지막 문장 혹시 글의 흐름이 다시 뒤집히진 않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Precisely because, 정확히 이런 이유 때문에. TV가 is so easy to watch. 너무나 보기가 편하다. 그냥 편안히 볼 수 있다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it seems to resist our efforts. 자, 이때 it은 TV, 텔레비전이 되겠죠. TV가요, 우리의 노력에 저항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노력입니까? To analyze it critically.
그 TV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려고 하는 그 우리의 노력에 저항을 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표현은 좀 어렵지만 정확하게 앞에 말이랑 같은 이야기라는 거 눈치채셨어요? 보기에 쉽죠. 그런데 우리가 그 TV를 갖다가 비판적으로 분석하려는 그 노력에 TV가 저항을 하는 것 같다. 즉 비판적으로 우리가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답은 바로 찾을 수 있겠어요. 자, 1번이요. 텔레비전의 기술적인 진보? 아니죠. 텔레비전 매체가 영향력이 크더라? 라는 이야기 아니었고 텔레비전을 분석하는 건 어렵더라. 보는 건 쉬운데 분석하기가 어렵더라. 3번 괜찮네요. 텔레비전 연구의 최근 경향에 대한 글입니까? 아니고요. 시청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이야기 역시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지 3번이라고 여러분 잘 찾으셨을 것 같고 사실 마지막 문장 제가 일부러 뜻을 반만 알려드렸어요. 속에 숨은 뜻까지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읽으면서 다시 짚어봅시다. 자, 이 부분이었죠. If you are studying, 만약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있다면요. 자, 무엇을요? 커뮤니케이션 학, 그리고 미디어 학, social studies니까 사회학, 인문학, 영문학 이런 것을 갖다가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다면 you probably need,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either 찾으셨어요? 그럼 뒤에서 or 보셔야죠. either A or B, A 아니면 B 할 필요가 있을 거래요. A, 뭐 하거나 to write about a television program이니까 TV 프로그램에 대해서 글을 쓰거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갖다가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건 뭐에 대한 프로젝트입니까? TV에 대한 프로젝트죠. At some point in the course of your studies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어느 시점인가는 이렇게 해야만 될 거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TV라는 게 인간 생활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죠. 그 영향력은 이루 말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과 관련된 그 모든 학문에서는요. 언젠가는 이 공부하는 시점에서 한 번쯤은요. TV에 대해 글쓰기, TV에 대해 프로젝트하기 이거를 피해갈 길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 여러분 눈치채셨죠? 자, 뒷부분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아마도 A 하거나 B 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TV 프로그램에 대해 글을 쓰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정의 어느 시점에선가는 TV에 대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하시면 되겠네요. Most students find this very difficult.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것을 발견합니다 하지 마시고 find 목적어, 목적 보어, 목적어가 목적 보어하다고 생각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더 좋겠네요. 여기서는 자 이것이 아주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TV에 대해서 분석하고 글 쓰고 어려워라고 생각을 한대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문장이 마지막 문장이었잖아요. TV가 시청하기 쉽다는 정확히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비판적으로 TV를 분석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TV가 저항하려는 것 같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보기에 쉽다라는 걸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시청하기 쉽다는 건 무비판적으로 우리가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게끔 그렇게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청하기 쉽다. 정확히 그 이유 때문에 분석하기는 어려워지는 거죠. 그냥 내가 멍하게 있는 채로 나에게 와서 막 이렇게 흡수가 되니까 내가 그것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주제문의 반복이었습니다. 자, 전체 내용 정리해 봅시다. TV는 시청하기 쉬운 매체입니다. 라고 도입을 해놓고 however를 써서 뒤집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TV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글을 쓰는 건 참 어려워요. 학생들한테도 참 어려운 과제이고요. 그래서 TV를 우리가 비판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지금 다시 반복하는 이런 글의 구조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출제위원이라면 어느 부분이요? 당연히 주제문이나 반복되는 부분에 빈칸이 가능할 겁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듯이 여러분 이렇게 빈칸 추론 가능하겠고 얘는 더군다나 however를 사용해서 글의 흐름이 뒤집힌 부분이기 때문에 문장 삽입으로도 가능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에 어려운 문장 있었나요? 같이 좀 챙겨봅시다. 이 부분이요. either A or B. A 혹은 B 둘 중에 하나라는 뜻이었는데 A 자리에 투부정사 썼습니다. 자, 그럼 B 자리에도 뭐 써야 될까요? 투부정사 써야죠. 그래서 to prepare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요. either A or B 이렇게 짝꿍을 이루는 접속사를 우리 상관 접속사라고 하는데 이런 상관 접속사의 경우에요. 이렇게
A, B 자리에 들어갈 것의 문법적인 형태가 같아야 된다. 병렬 구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번 질문은 어렵지 않게 잘 해결을 했고 이제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번 어땠어요? 2번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Slip and trip accidents라고 해서 slip은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고요. trip은 이렇게 뭔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미끄러지고 헛디뎌서 넘어지는 그러한 사고들이 are a major problem, 그 주된 문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For large retail stores니까 대규모의 그 소매점에게는 큰 문제래요. For both customers and employees니까 고객과 종업원들 모두에게 있어서 아주 주요한 문제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소재는 나왔어요. 뭐예요? 미끄러지거나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그러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 이게 소재고요. 자, 지금 이게 문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수능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있으면 그래, 큰일 났네. 어쩌냐? 이렇게 끝나기보다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재는 나왔고 문제니까 뒤 해결책이 나오진 않을까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자, 뒤에를 봤더니 The provision of non-slip flooring 이라고 해서 여러분 non-slip이니까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 바닥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는 그 바닥의 설비. 또 a good standard of lighting 이라고 해서 좋은 표준의 조명이니까 표준에 잘 맞춘 그런 조명. 그리고 minimizing the need, 필요를 최소화하는 것. 자, 근데 어떤 필요인가요? To block aisles니까 복도를 갖다가 막을 필요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자, 뭐 하는 동안에요? Restocking of merchandise는 그 어떤 제품들을 갖다가 restock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채워 넣는 거죠. 다시 채워 넣는 동안 복도를 막을 필요성을 최소화하는 것. 이런 앞에 쭉 나열된 것들이 are typical measures, 전형적인 어떤 조치들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조치인가요? 많은 가게들이 use, 사용하고 있는 그런 조치다라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요? To reduce such accidents. 그러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요. 자, 일단 해석은 이렇게 됐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 제품을 갖다가 다시 채워 넣는 동안 복도를 막을 필요성을 최소화한다. 이게 뭐예요? 우리 큰 마트 같은 데 가보면 다시 이제 빈 선반에 물건을 채워 넣으려면 복도에 일단 쌓아놓고 채워 넣어야 되죠. 근데 물건이 쌓여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물건을 쌓고 복도를 막는 그 시간은 최대한 단축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아까 우리의 예측이 딱 맞았던 게 이 여러 가지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사고들이 문제다라고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항해서 이런 조치들이 있다. 지금 이렇게 글이 흘러가는 거였잖아요.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해석을 해드릴게요.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그 바닥의 설치, 그리고 기준을 잘 따르는 그런 조명, 그리고 제품을 다시 채워 넣는 동안 복도를 막을 필요성을 최소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요 바로 그러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많은 가게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조치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뒤를 봤더니 other measures, 또 다른 조치들은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딱 감 잡으셔야죠. 아까 이게 전형적인 조치입니다 해놓고 또 다른 조치들은요 하고 이만큼 나열했어요. 그러면 이 글은 어떻게 흘러가는 거예요?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하는 게 큰 문제다. 그래서 이런 조치, 이런 조치, 이런 조치가 있다. 지금 나열식 구조로 흐르는 거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일단 선택지를 한번 봅시다. 1번, 직원에 대한 예절 교육. 이거 전혀 다른 이야기죠. 2번, 대형 할인점이 왜 인기인가? 아닙니다. 3번이요. 매장 내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 맞죠? 안전사고를 우리 지문에선 조금 구체적으로 미끄러지고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사고라고 했지만 그게 곧 안전사고인 거고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써야 되는가에 대해 이야기했으니까 3번 괜찮고요. 4번,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광고 전략에 대한 이야기 아니었고 고객들의 편의시설이 판매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다 읽지 않았지만 글이 이렇게까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기란 남은 며칠 동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일단 3번을 골랐고요. 우리 나머지 내용 정말 맞는지 한번 읽으면서 검토를 해볼게요. 앞으로 넘어가서 봤더니 other measures,
또 다른 어떤 조치들은 include,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합니다. 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The wearing of suitable footwear by employees. 직원들에 의해서 적절한 어떤 신발들을 갖다가 착용하는 것. 미끄럼 방지 신발 이런 거 있잖아요. 또요, adequate handrails on stairways라고 해서 계단에 적절한 난간이 있는 것. 그래야 넘어질 때 잡을 수 있겠죠. 또요, the highlighting of any floor level changes라고 해서 바닥의 높이 변화에 있어서 강조 표시를 해두는 것. 우리 가끔 이렇게 쿵 떨어질 때 있죠. 강조 표시를 하는 것. 그리고 procedures니까 절차들. 아마 여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어떤 절차입니까? To ensure a quick and effective response니까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죠. 근데 뭐에 대해서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겁니까? To any reports, 어떤 그 보고에 대해서요. 신고에 대해서요. 자, 뭔데요? 바닥이 손상되었다거나 아니면 spillages니까 액체가 엎질러져 있다거나 하는 그 어떠한 신고에 대해서도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이런 것들이 바로 다른 조치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요, good housekeeping procedures are essential 이라고 해서 제대로 된 그 시설 관리 절차들도 아주 중요하답니다. 또 the design of the store layout, 배치가 레이아웃이잖아요. 가게의 배치, 그리고 any associated warehouse, 뭔가 관련된 그런 창고의 어떤 도면, 이런 것들이요. 가게 배치의 도면이나 아니면 관련된 창고의 도면, 이런 것들도 can also ensure a reduction, 또한 감소를 보장할 수 있대요. 자, 어디에 있어서요? In all types of accidents, 모든 종류의, 모든 유형의 사고에 있어서요. 그렇죠. 아무래도 도형을 딱 펼쳐놓고 보면 아, 여기가 안전사고의 취약점이네 라는 걸 금방 캐치할 수 있을 테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맨 끝에 보세요. Many of these measures, 자, 이러한 조치들의 많은 것들이 are valid, valid이라고 하면 유효한이니까 여기서는 효과가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까요? For a range of workplaces, 아주 다양한 그런 작업장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런저런 쭉 나열한 것들이 실제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글은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도입부에서는 미끄러지고 헛디뎌 넘어지는 사고가 참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이 있다라고 주제를 드러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요, 미끄럼 방지, 바닥 설비 등등등 이런 방법이 있고, 알맞은 신발 착용 등등등 또 이런 방법도 있고, 상점 배치 도면의 게시 등등등 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라고 해서 조치를 쭉 나열하는 방식으로 글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떤 부분을 연계 포인트로 잡으실 수 있겠나요? 이 나열하는 부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바로 이 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니까요. 이 부분 아마 빈칸 추론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하단으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 글 내용 중에 혹시 그 부분 기억나세요? 뭔가 이렇게 바닥에 하자가 있다라거나 아니면 액체 같은 게 쏟아졌다라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 아주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전에 한번 신문에요. 어떤 유명 커피 매장에 바닥에 이렇게 물기가 좀 남아 있어서 손님이 넘어져 크게 다쳤다. 그래서 그 브랜드 체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만큼 바닥에 물기 없이 제거하고 하는 것들도 일종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있었던 거고요. 자, 이제 우리 그 구문 분석 잠깐 하고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 자, 요 부분이요. during은 전치사잖아요. 뒤에 딸랑 명사 나오고요. while은 접속사잖아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요. 근데 뒤를 봤더니 주어 나왔고요. 동사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while입니다. 이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자, 전체 문장을 다 보셔야 돼요. 자, 지금 보면 주어 1번, 그리고 주어 2번, 주어 3번. 지금 쭉 뭐만 나왔어요? 주어만 나왔어요. 아직 뭐가 안 나왔어요? 동사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are는요, while에 딸린 동사가 아니고 이 문장 전체의 동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while이 아니라 뭐가 되는구나. during이 여기서 여기까지만 묶이는 거구나. 상품들을 갖다가 다시 채워 넣는 동안에 이렇게 돼서 뒤에 명사가 왔으니까 during을 써야 되겠네.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3번, 4번 지문이 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가려고 해요. 자, 오늘 마음이 쉬어가는 자리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거리가 필요하다. 그래야 그 사이에 햇볕도 들고 바람도 들 테니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좁은 교실에서 그것도 아주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한정된 사람들이랑 계속 만나서 부대끼면서 같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특히 더운 여름을 지날 때쯤이면요. 어떤 친구가 굉장히 눈에 거슬리기 시작해요. 저 친구 마음에 안 들어. 다리 떠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쟤는 뭐 숨소리도 거친 것 같아.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불만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실제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막 주먹 다짐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 그 친구가 정말 뭔가 잘못이 있다라기보다는 지금 내 마음에 바람이 들 공간이 좀 부족하구나. 내가 좀 마음에 이렇게 거리와 여유를 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힘든 수험생활인데 사람 때문에까지 힘들어지면 정말 버티기 힘들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정말 우리를 힘들게 만들 세 번째 지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마 읽고 나서 이게 답인가? 이게 답인가?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When a person watches a television movie. 어떤 사람이 TV 영화를 볼 때예요. 아니면 listens to라고 해서 컴팩트 디스크를 들을 때예요. It is reasonably clear. 상당히 명확하답니다. 뭐가요? 자, 여기가 이제 진짜 주어, 진주어가 되는 거죠. The prime purpose of the communication. 그 의사소통의 주된 목적이라는 것이 is entertainment, 오락이다라는 것은요. 상당히 분명하대요. 그렇죠. 이 글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옆에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지금 TV로 어떻게 했어요? 영화를 봤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이 뭐래요? 저 그냥 C라고 쓸게요.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게도 이건 오락이랍니다. 맞죠? 그냥 이거 즐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컴팩트 디스크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그냥 음악 들으면서 즐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아직은 소재가 뭔지도 딱 못 잡겠고요. 주제가 뭔지는 더 모르겠습니다. 자, 봤더니 TV의 뉴스쇼는요. might be watched니까 시청이 될지도 모르겠대요. To gain information, 정보를 얻기 위해서요. 하지만 TV 방송국들은요, are well aware, 아주 잘 알고 있답니다. 뭐를요? Of the importance, 중요성을 잘 알고 있대요. 자, 무엇의 중요성입니까? Presenting news, 뉴스를 갖다가 보도하고 제시하는 것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뉴스를 어떤 식으로요? In an entertaining fashion. 패션, 이때는 방법, 방식이란 뜻이죠. 즐거움을 주는 방식으로 뉴스를 제시하는 것,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TV 방송국들은 잘 알고 있답니다. 자, 이번에는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TV의 뉴스쇼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TV 뉴스쇼 같은 경우에는 이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이 뭐래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일 수도 있지만 방송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오락, 아주 즐거움을 주는 방식으로 뉴스가 제시되어야 돼 라는 걸 잘 알고 있대요. 그럼 이 경우에는요.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이 정보가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오락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어떻다는 거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막 폭풍이 왔을 때 굳이 기자가 막 비바람을 맞아서 이렇게 헝클어진 모습으로 우비를 입고 지금 폭풍이 부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현장감을 주고 그만큼 오락적인 요소를 가미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뉴스 안에도 오락적인 요소가 들어있다고요. 자, 근데 아직 주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 TV 뉴스나 and newspaper reporting, 이 신문 보도라는 것이 정말로요, just other forms of entertainment, 또 다른 형태의 오락일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TV 뉴스가 정보를 주기도 하는데 방송국에서는 굉장히 오락적인 요소, 즐거움을 주는 방식을 중요시한다고요? 그럼 이게 진짜 그냥 오락인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까지 왔어요. 이 글은 앞에 상당히 읽었는데도 아직도 잘 방향이 잡히지 않아요. 자, 뒤에 왔더니 또 이런 얘기를 해요. You might argue that.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주장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뭐라고요?
listening to the radio in the morning. 아침에 라디오를 듣는 것. 근데 to check traffic conditions. 교통 상황을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아침에 라디오를 듣는 것은요. is information gathering. 이건 뭐래요? 정보 수집이래요. 맞죠. 자, 똑같이 듣는 건데요. 아까 전에 컴팩트 디스크를 들을 때에는 그건 오락을 위한 거였는데 이번에는 교통방송 같은 라디오를 들을 때에는요. 이때는 목적이 뭐래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거랍니다. 뭐 어떤 때는 오락이었다가 어떤 때는 정보였다가 막 왔다 갔다 하네요. 자, 뒤에 보세요. Calling a travel agent. 자, 이번에는 여행사 직원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To make an airline reservation이니까 항공권을 갖다가 예약하기 위해서 여행사 직원에게 전화를 하는 것. 이것은 어때요? Clearly is an example. 이것은 분명한 예랍니다. 자, 무엇의 분명한 예예요? Of using the telephone as an information tool. 정보의 도구로서 전화를 사용하는 분명한 예랍니다. 그쵸? 이거는 확실해요. 자, 우리가 전화를 했는데 여행사에 비행표를 예약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건 확실히 정보를 얻기 위한 도구래요.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But, 그런데 talking by telephone for hours. 몇 시간 동안이나 전화 통화를 하는 거. 누구랑요? With a distant friend. 먼 곳에 살고 있는 친구랑 전화 통화를 하는 것. 이것은요. is an entertaining way. 즐거움을 주는 방식이랍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To keep in contact. 연락을 유지하고. 그리고 exchange information of what is happening.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그런 어떤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즐거움을 주는 방식이래요. 그러면 똑같이 전화를 했는데요. 이번엔 여행사에 전화를 한 게 아니고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럼 이번엔 어때요? 재미도 있죠. 친구랑 수다를 떠니까. 오락적인 요소도 있고 연락을 유지하는 기능도 있고요. 어떻게 지냈어? 라고 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기능까지 있다라는 겁니다. 아, 결국은 똑같은 어떤 매체라고 해도요. 의사소통의 목적이 다 다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TV로 영화를 보면 오락인데요. 뉴스는 또 정보를 제공할 때도 있고 오락일 때도 있대요. 분명히 전화를 한 건데 여행사에 전화를 하면 정보를 얻기 위한 거고요. 친구에게 전화를 하면 그거는 오락적인 요소도 있고 정보도 있고 연락 유지도 있답니다. 아, 지금 이게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맞아요. 자, 그래서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자, 다른 글처럼 정확하게 이게 주제문이야 라고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생각하셔야 됐을 것 같은데 시험장에선 이러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속어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일단 봅시다. 1번 Multi-purpose nature of communication. 의사소통의 다목적적인 그런 특성. 그쵸? 분명히 전화인데 어떤 땐 이렇게 쓰이고 어떤 땐 이렇게 쓰이고 다목적적인 특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니까 1번 괜찮은 것 같아요. 자, 2번은 어때요? Various ways of gaining new information. 새로운 정보를 얻는 다양한 방법입니까? 아까 전에 오락적인 요소에 대한 이야기도 했잖아요. 오로지 정보 얻는 것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자, 이건 한쪽 면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틀렸고요. 3번이요. Side effects of passive media consumption. 수동적인 미디어 소비의 부작용. 수동적인 미디어 소비에 대한 언급 없었으니까 얘는 정말로 거리가 먼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어때요? Role of mass media in providing entertainment. 어떤 오락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mass media, 대중매체의 역할. 우리 오락을 제공하는 이야기도 분명히 있긴 있었지만 뭐 또 있었어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얘도 지금 한쪽 측면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얘도 틀렸고요. 5번이요. 전화가 as a primary means of communication. 여러분 means라고 하면 수단이죠. 주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의 전화. 전화 얘기만 하지 않았잖아요. 라디오도 나오고 TV도 나왔는걸요. 자, 이래서 얘는 땡이고요. 오히려 어려운 문제일수록 선택지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쉽게 줄 수도 있어요. 이래저래 우리는 정답이 1번이라는 거 확실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아직 글의 구조가 잘 안 잡힐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한눈에 쏙 리뷰로 보여드릴게요. 목이 메네요. 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TV로 영화를 시청하면 오락 목적인데 뉴스를 시청하면 정보의 목적일 수도 있고 오락의 목적일 수도 있다. 전화를 여행사에 걸면 정보의 목적인데 친구한테 걸면 오락을 위해서, 즉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연락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보 교환을 위해서다. 결국은 의사소통이라는 건 이건 꼭 이 목적이야.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다목적성을 띠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글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묶인 것들을 보고 나서 이게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지를 한 번 더 추론해야 됐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어려운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들죠. 진짜 이거 딱 한 문장으로 주제를 딱 정리해줬었으면 우리가 좋았을 텐데. 그죠? 원문에는 사실 맨 마지막에요. 주제를 정리하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하단으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바로 이 문장이 거기에 해당하는 문장이고 끝에 보시면 for more than one purpose라고 해서 하나 이상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명명백백한 주제문이 있었으니까 이 원문에 있던 마지막 문장을 살려서 빈칸 추론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다 생각하시고 한번 필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어려웠던 문장만 구문 분석으로 챙겨봅시다. 자, 이번에는 봤더니 is를 쓸래, are를 쓸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we might argue that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식구, 대시 이끄는 새로운 식구, 새로운 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 새로운 절에서 보니까 listening, 주어 자리에 지금 ing가 왔네요. 듣는 것은 이렇게 되고요. 뭘 들어요? 라디오를 들어요. 아침에 들어요. 그리고 to check traffic conditions, 교통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요. 지금 수식에 해당하는 것들 다 묶고 났더니 결국 주어는 뭐예요? 그냥 동명사잖아요. 동명사는 우리말로 해석해도 뭐예요? 듣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죠. 단수 취급일까요? 복수 취급일까요?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is를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라디오를 듣는 것은 정보 수집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바로 앞에 있는 traffic conditions, 교통 상황 복수니까 conditions니까 are 써야지. 이렇게 풀고 계시진 않죠. 혹시 동명사 주어에 대해 조금 더 연습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 부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지문을 같이 한번 볼 겁니다. 마지막 지문이 사실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교재에다가 별표 좀 해놓고 한 번 더, 이 지문은 조금 시간 더 내셔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정독, 복습으로 다시 한번 하세요. 자, 저랑은 이 첫 부분부터 같이 한번 해결을 해봅시다. Small children, 어린 아이들은요, have smaller stomachs. 어떻대요? 작은 위를 가지고 있대요. 그렇죠? 어린 아이니까 위가 작아요. They need concentrated foods. 아이들은요, concentrated food니까 농축된 음식, 이것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이 농축 음식이라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냐면 high in calories, 칼로리는 높고요. 그렇지만 low in volume, 어떤 그 양은 적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니까 아이들 이야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음식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아이들은 어떤 음식이 필요하다? 뭔가 농축된 음식이 필요하다. 농축됐다라는 건 어떤 거다? 칼로리는 높고 부피는 작고 양은 작고 그러니까 조금만 먹어도 많은 칼로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이들에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여기까지는 잘 이해했습니다. This is one of the main causes. 자, 이것이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의 주된 이유입니까? Of infant malnutrition. 여러분, malnutrition이라고 하면 영양실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유아 영양실조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이들은 고농축 음식이 필요하다면서요. 이게 유아 영양실조의 주된 원인이래요. 지금 아이들에게 고농축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영양실조의 이야기까지 왔어요. 자,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려나 자 봅시다. In many countries, 많은 나라에서 Children are poorly fed. 가난하게 먹었다 하지 마시고 poorly fed이니까 제대로 먹지 못한다 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겠네요. 아이들이 제대로 먹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어른들은요, are not. 뒤에 뭐가 생략되었죠? 뭐가 생략되었어요? are not poorly fed라는 말이 생략됐겠네요. 근데 어른들은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은 잘 먹는데 아이들은 제대로 먹지 못한대요. 지금 분명히 유아의 영양실조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애들은 못 먹는데 어른들은 잘 먹는데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 들어요? 앞에선 분명히 이게 고농축 음식 때문이다. 애들은 이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이 삐끗 어디로 가요? 뭐야, 어른은 잘 먹는데 애들은 잘 못 먹는다고? 그럼 어른들이 애들한테 먹을 거 안 주고 자기들이 다 먹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뒤에 보니까 It would be a mistake. 이것은 오해예요.
자, 어떻게 생각하는 거요? That adults, 어른들이 eat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먹고, 그리고 leave nothing for the children.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았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은 오해일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른이 다 먹어서 애들은 안 줘서 그래서 애들이 영양실조인 건 아니래요. 자, 봤더니 또 이런 얘기를 해요. Parents, 부모들은요, watch out for their children. 자신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watch out이니까 상당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라는 이야기죠. 당연하죠. 부모들이 먹을 게 귀한 상황에서는 특히나 더 아이들을 위해 주의를 기울인다고요. They would happily give up 이니까 그들은요, 기꺼이 포기를 할 거예요. Their own food, 자기의 음식을 기꺼이 내어줄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는요? In order to feed their children, 자신들의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는요. 자, 아직까지 아주 확실한 실마리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쭉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어른이 먹을 것 다 뺏어 먹어서가 아니에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식을 먹이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의 음식도 내놓는다고요. 근데 왜 애들이 영양실조입니까? The problem is that, 자, 문제는요. Many times, 많은 경우에 있어서 the only food, 그 유일한 음식, 어떤 음식입니까? 뒤에서 이렇게 형용사 구가 꾸며주죠. Available to families, 가족들에게 이용 가능한 그 유일한 음식이 consists of vegetables and roots, 채소와 뿌리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채소와 뿌리는 어떤 건데요? 또 뒤에서 형용사 구가 꾸며주죠. High in fiber, 여러분 fiber라고 하면 섬유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섬유소는 많은데 칼로리는 낮은 그런 음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바로 힌트가 나오는 거죠. 아이들이 고농축 음식이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고농축 음식이란 어떤 음식이었습니까? 양은 적되 뭐는 많았어야 됐어요? 칼로리는 높은 음식이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가족들에게 이용 가능한 유일한 음식이 어떤 음식이에요? 식이섬유는 많고, 다시 말해서 양은 많고요. 부피는 크고요. 칼로리는 적은 거라잖아요. 아, 아까 유아들의 어떤 그 영양실조가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바로 이게 원인이다 라고 했던 것이 이렇게 흘러가는 글이었습니다. 우리가 초반에서 봤던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 봐서는 이제 더 읽지 않아도 아, 이게 이 글의 핵심이구나 이해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바로 선택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1번 어때요? Types of foods that are good for small eaters. Small eaters니까 적게 먹는 사람, 소식하는 사람이에요. 소식하는 사람에게 좋은 그런 음식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식가에 대한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유아의 어떤 그 영양 실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번은 어때요? Simple ways, 단순한 방법 to lose weight in the healthy way. 건강한 방식으로 살을 뺄 수 있는 간단한 방법, 살 빼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3번이에요. Development of eating habits among children. 아이들에게 있어서 식습관의 발달, 지금 식습관을 발달시키자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까? 유아 영양실조 이야기예요. 4번이에요. Importance of regular health exam. regular니까 규칙적인 건강 검진의 중요성. 누구에게 있어서? For the elderly. 어르신들에게 있어서. 지금 전혀 맞지 않죠. 자, 5번은 어떤가요? Reasons. 이유. 어떤 이유입니까? That small children, 어린 아이들이 may not get enough calories, 충분한 칼로리를 얻지 못하는, 이걸 말만 바꾸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는 그 이유. 그 이유가 뭐예요? 아이들은 고농축 음식이 필요한데 실제로 이 아이들이 얻을 수 있는 음식은 고농축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였어요. 자, 그래서 우리 정답은 이제 5번이라고 잘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제 남은 부분 해석하면서 읽을 텐데 남은 부분들이 논리적으로 상당히 잘 짜여져 있습니다. 계속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장부터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자,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에요. Many times, 많은 경우에 있어서 가족들에게 이용 가능한 유일한 음식이 채소와 뿌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채소와 뿌리는 섬유소가 많고 칼로리가 낮아요. 됐습니까? 어른들은요, can eat all they need.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왜 어른들은 다 먹을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their stomachs, 어른들의 위는 are big enough,
충분히 크기 때문이죠. enough가 뒤에서 이렇게 형용사 수식하고 있네요. 뭐 어른들은 이 뭐 채소 이런 것들이 부피만 크고 칼로리가 낮아도 상관없어요. 왜? 그냥 어른들은 많이 다 먹으면 되니까. 위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칼로리가 찰 때까지 그냥 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and in enough quantity, 그리고 충분한 양일 때에는 any food, 어떤 음식이든 will fatten a person, 사람을 살찌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상관없어요. Small children, 그런데 어때요? 어린 아이들은요, as hard as they try. 자, 이 구문 좀 어려워요. 이따가 따로 떼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아이들이 아무리 열심히 애를 쓴다라고 할지라도요, cannot eat the amount, 양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of vegetables needed, 필요한 만큼의 그 채소의 양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Because they don't have enough room in their stomach. 이때 room은 방이 아니죠. 공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 속에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예를 들면 이만큼의 채소를 먹으면 1칼로리를 낸다라고 합시다. 근데 아이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10칼로리가 필요해요. 뭐 예를 들면. 그럼 자, 이게 10덩이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위가 작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10개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배가 꽉 차게 먹었지만 여전히 영양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글을 쭉 아마 이해하셨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전체 흐름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아이들의 이 위는 작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농축식품이 필요합니다. 농축식품은 열량이 많고 양이 적은 음식을 가리켜요. 근데 이게 바로 유아 영양실조의 원인이래요. 사실 여기만 읽었을 때는 농축식품이 필요한 거랑 영양실조의 원인인 거랑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그 이유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채소와 뿌리밖에 못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 채소와 뿌리 같은 거는 섬유질만 많고 열량이 낮다. 근데 아이들은 위에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양실조에 걸리게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쭉 구성이 된 글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잘 이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유형의 그 지문들은 여러 가지로 문제를 내기가 참 좋아요. 자, 일단 하단으로 같이 확인을 해봅시다. 일단은 어휘 추론 문제가 가능합니다. 아이들이 필요한 음식이 어떤 거였어요? 농축식품이라고 해서 concentrated 였고요. 자, 아이들이 근데 어땠어요? 많은 나라에 있어서 poorly fed, 잘 먹지를 못했죠. 자, 그러면 부모들이 자기들만 먹고 애를 안 줘서 그런가요? 아니죠. 부모들은 아마도 happily give up, 기꺼이 포기를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똑같이 채소를 먹어도요, 뭐든 많이 먹으면 fatten, 살이 찌게 충분한 열량을 얻을 수 있게 되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위에 enough room, 충분한 공간이 없어서 그래서 영양실조에 걸리게 된다. 뭐 각각의 필요한 이 부분의 어휘들을 반의어로 바꿔 써놓을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문제도 가능하겠습니다. 단락 순서 문제요. 그래서 제가 지금 표시해드린 부분에 어떤 순서로 와야 하는지 순서까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하셨고요. 우리 중간에 좀 어려운 구문이 끼어 있어서 이것만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do 쓸래, are 쓸래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풀래요? 아이들은 제대로 먹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are not poorly fed,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뭘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are not poorly fed니까 R을 골라야지. 자,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무조건 대동사니까 do를 써야지 이렇게 푸시면 안 되고 뒤에 생략된 부분이 뭔지를 복원해서 답을 찾아주셔야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이 어려웠어요. 그죠? 이게 뭐야. 해석도 잘 안 되고 예즈 때문에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자, 일단 접속사 혹은 전치사 as에 대한 이야기를 해석 공식 50번에 가서 이건 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as는 워낙에 지문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자, 저랑은 지금 간단히 정리를 하고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살짝 옆으로 빼서 판서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 as라는 단어가요, 접속사로 정말 많은 뜻이 있죠. 여러분 아는 대로 한번 다 이야기해 보세요. 뭐뭐 하기 때문에 라고 해서 이유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뭐뭐 할 때 뭐 이런 뜻도 있고요. 또 뭐뭐 함에 따라라는 뜻도 있죠. 뭐뭐 함에 따라라는 뜻도 있고. 또 어때요? 뭐뭐처럼 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잘 모르는 것이 양보의 뜻으로 as가 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의미도 as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문에서는요, 이 마지막 뜻으로 쓰였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뜻으로 쓰일 때는 형태 자체가 굉장히 눈에 띄어요. 자, 어떻게 생겼냐고요?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 형용사나 부사가 오고요. 그 다음에 as가 오고 주어, 동사가 옵니다. 때로는 이 as랑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앞에 as를 써주기도 하고 빼기도 하거든요.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지문 속으로 들어와서 다시 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아이들이 아무리 애를 쓴다 하더라도, 아무리 열심히 애를 쓴다 하더라도, 비록 뭐뭐라 하더라도 라는 양보의 뜻으로 쓰인 접속사 as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럼 둘 중에서는 뭐가 답이 되겠습니까? 열심히 라고 하는 거는 hard고요. hardly는 거의 뭐뭐 않는 이라는 부정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자, 우리 이 문장만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어린 아이들은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요. 필요로 되어지는 그런 충분한 양을 갖다가 먹을 수가 없어요. 필요로 되어지는 만큼의 그 채소의 양을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위에 충분한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enough 제가 형용사 뒤에서 꾸미는 거 보여드렸는데 명사는 이렇게 앞에서 수식할 수 있다는 것도 챙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이제 주제 추론에 해당하는 지문도 쭉 살펴봤는데요. 주제 추론 어떻게 오늘 해결했습니까? 같이 한번 유형 정복하기 정리해보죠. 일단 첫 문장 읽고 나서 그냥 휙 버리지 않았어요. 핵심 소재가 뭔지 잘 생각했습니다. 글의 논리 전개가 어떻게 보면 한 문장 한 문장 정확하게 다 번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가장 감사한 건 however 이렇게 역접의 연결사를 써서 눈에 띄게 글의 흐름을 딱 뒤집을 때 우리 답 쉽게 찾을 수 있었고 나열식 구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명확한 주제문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나열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주제가 뭔지를 유추해내는 연습도 했었고요. 원인 결과로 이루어진 그 글도 있었죠. 아이들이 영양실조가 많다. 이런 원리로 그러한 것이다. 라고 이루어진 글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네,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담이지만 아까 그 문장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어떤 음식이든 충분한 양을 먹으면 fatten, 사람을 살찌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 대학 때 제 친구가 뻥튀기 다이어트를 했거든요. 정말 한 달 동안 뻥튀기만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 있게 체중계에 올라갔더니 무려 3.5kg가 증가해 있더라고요. 아까 그 문장을 보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막 떠올랐어요. 어떤 것이든 충분한 양을 먹으면 살찌울 수 있다. 자, 우리 오늘의 과제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했던 지문 중에 첫 번째, 네 번째 지문 정답의 결정적인 단서 올려주시면서 복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주제 추론에 해당하는 나머지 문항들 또 함께 해결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